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금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 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 발포명령을 주도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적인 5.18에 대한 사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아들 노재헌을 통해서 수차례 5.18 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그리고 또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 가족이고 특히 아들 되시는 노재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3년에 제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취재를 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직접 취재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가 물태우다라고 하는 별명도 이야기하셨는데 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태우다라고 하는 별명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었습니까?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해내는데 그 과정에 일들이 가장 힘들었다. 이제 민주화가 한꺼번에 이룩되는 그 과정에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물태우다, 물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그 비아냥도 받았잖아요. 이런데 그 당시에 만약 이것을 공권력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다스리다면은 이 민주화라는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은 들었지만은 역시 그 길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들 수 있다면은 50 청산 문제. 역시 한 역사를 내 책임하에서 청산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흔히들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비판하기가 일쑤인데 비만 이렇게 눈더미처럼 이렇게 커져가고 이룩한 그 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그 시지 우리나라의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나 내 앞선 사람이나 또 뒤에 나를 잇는 사람이나 다 앞선 사람들이 이룩한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비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룩한 그 바탕을 이룩한 시의 시각도 균형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시비 할 때 좀 옳은 것, 시 부분도 좀 기억을 잘 좀 해달라.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 군사 반란에 가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 당시가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데 저 때도 이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인터뷰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 정권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인터뷰 잘 듣다 보시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2003년에 이미 얘기하는 대목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이런 입장에서 지나가는 것을 쭉 바라보면서 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소위 내가 이룩한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바지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 문화를 잘 이렇게 형성하고자 하는 욕심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 당사자가 이 문화를 만들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시인하는 것보다도, 긍정하는 것보다도 부정하는 이런 경향이 대단히 많은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대통령 문화를 올바르게 이렇게 형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역사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올바르게 이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이런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대학 국민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우리가 청산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와서 벌써 이제 역사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 욕심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운동은 작년에 좀 몸에 고장이 생겨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책들도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직 그 테니스를 계속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테니스를 갈 텐데 나는 그것도 아직 좀 회복이 못됐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면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신의 과오 깊은 용서를 바란다. 추징금을 완납하고 나서 1만 분의 1의 도리라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볼까요? 광주 유혈 진압 나는 책임 없다. 당시에도 지휘 계통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다. 추징금 언제 다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 질문에도 저에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에 혹시 금고를 파묻어 놓고 거기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2003년에 했었는데 그때 와서 파보셔. 나는 돈 없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났고 지금도 966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에 대한뉴스 격동의 1987년 6월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민정당 대표였죠. 국민들이 호언철폐,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월 29일에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당시에 아마도 대한뉴스 화면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지켜봐 주시죠. 노태우 대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선제 개원 이외에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과 정치 관련 구속자의 대폭 석방, 기본 인권 보장 제도의 확립, 언론 기본법의 전면 재검토, 사회각분의 자치와 자율 확대, 과감한 사회 정화 조처 등 8개 항에 걸친 폭넓은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노태우 대표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정식으로 시국 수습책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노 대표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인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획기적인 민주발전 국민화합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저 당시 6.29 선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던 기억도 납니다만 지금부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한 저희가 과거의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1997년 12월 21일 구속돼 있다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사면복권 건의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성탄절 앞서서 나흘 전에 이때 석방돼 나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그리고 따뜻한 사랑, 감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날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석방이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방송을 하다가 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두환 씨를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메시지 앞부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전에 두 사람이 협의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발언은 유사한데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97년 12월 21일 당시의 발언입니다. 2년 동안은 수고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면전까지 오셔서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정도 이제 나가시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자고. 주진에서 기와지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진금 사진에서 냄새가 없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특별법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50 청산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처벌 기억이 나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했었죠. 이 광주 사태라는 말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꾼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 당시에 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인터뷰할 때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 인터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저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동서 갈등에다가 또 계층 간의 갈등 또 이제는 또 뭐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또 이제 자꾸 증폭돼 가는 것 같아요. 동서 간의 갈등은 조금 진정돼 나가는 이런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아직까지 큰 난제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내 경우는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80년대 초에 광주의 이제 민주화 운동도 큰 문제가 생겼고 이래서 민주화합 추진위원회라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룩하는데
많은 노력을 이렇게 경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노 대통령도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다. 예, 전두환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서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더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눈물만 지으셨다. 조문은 거동이 불편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전두환 씨 측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눈물만 지으셨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군사반란, 내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전두환 씨의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과오가 있다면 깊은 용서를 바란다라고 총론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